백두대간 18구간 산행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간 산행일이다. 벌써 대간을 시작한 지 4계절이 다 되어간다. 지난해 11월 24일 주천리에서 대간을 시작한 이래 어언 50%의 완주율이 다 되었다. 오늘 산행으로 완주율 49%다. 그동안 자기 자신 싸움과 해내겠다는 큰 열정 하나로 달려온 세월, 그동안 우리는 많은 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느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그 첫 번째 생각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이 임할 때라 생각된다. 오늘도 자정에 버스를 승차하기 위하여 집을 나선다. 백운 아트홀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대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산행은 국립공원 수준의 경치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만석이다. 산행을 하면서 버스 자리가 없을 만큼 인원이 있는 것은 모처럼이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기분이 좋다. 버스는 도착하여 대원들을 승차시키고 백운 아트홀을 출발한다. 백운 아트홀 출발 0시 2분. 오늘도 백운 아트홀을 출발하여 광역 나들목을 통하여 남해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김총무의 인사말과 정대장의 산행에 대한 소개가 있고 난 후 모두들 잠을 청하여 잔다. 버스는 구마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 후 대구를 거쳐 중앙고속도로에 진입한다. 중앙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달리다가 군위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군위 휴게소 도착 2시 24분.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휴게소를 보니 예술적으로 건설되었다. 곡선미를 살려 주위의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잠시 붙들어 놓는다. 군위 휴게소 출발 2시 30분. 군위 휴게소를 출발하여 다시 달리는 버스는 서안동 나들목을 나와 300, 풍산 예천 문경을 거쳐 이화령에 도착한다. 이화령 도착 4시 3분. 이화령에 도착하니 제법 쌀쌀하다. 산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잠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출발을 기다린다. 이화령 출발 4시 10분.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이화령을 출발한다. 산불 감시 초소를 좌로 두고 대간길은 아주 잘 나있다. 이 길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도 많이 찾는 길이라 길을 잊을 염려는 없다. 그러나 새벽 산행이라 주위의 경관을 구경하지 못하고 간다는 아쉬움이 크다. 가파르지 않은 경사면을 올라가니 주위 나무들과 길이 어울려 산행에 좋은 길임을 이고 동성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참 올라가니 폐 타이어를 쌓은 축대를 올라서니 헬기장이 나온다. 헬기장 도착 4시 38분. 헬기장에 도착하여 잠시 목을 축이고 휴식을 취한다. 헬기장에서 보는 주위는 적막함으로 가득하다. 헬기장 출발 4시 41분. 헬기장을 출발하니 산사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는 예불 소리가 산하의 적막함을 깨운다. 40여 명이 되는 대원들의 랜턴 불빛이 조령산의 장관을 연출하고 거친 숨소리 멜로디로 변하여 반주곡이 된다. 이렇게 한참을 걸으니 조령샘에 도착한다. 조령샘 도착 5시 0분. 수십 년 된 버드나무 아래 돌로 쌓아놓고 바닥은 타일로 잘 만들어 놓았다. 옆에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고 그 위에는 대간길의 본시 한 수가 지나가는 산꾼에게 피로를 풀게 만든다. 모두들 물 한 금씩 하여 조령산의 길을 풀어놓는다. 조령산을 사랑하는 길손이시여.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는 지체 손이시여 사랑하나 풀어던진 약수물에는 바람으로 일렁이는 그대 넋 뿌리가 그리움으로 솟아나고 우리는 한 모금의 약수물에서 구원함이 산임을 인식합시다. 우리는 한 모금의 약수물에서 여유로운 산임을 인식합시다. 이러한 시를 음조리며 잠시 산이 주는 고마움을 생각한다. 조령샘에서 잠시 물 한 모금으로 휴식 후 출발한다. 바로 출발하니 급경사가 나타난다. 있는 힘을 발휘하여 오르니 다시 헬기장이 나온다. 헬기장 통과 5시 17분. 헬기장을 통과하니 다시 경사가 그리 높지 않은 길이 펼쳐지며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다 보니 선두가 쉬고 있다. 선두 그룹이 사진을 찍자고 한다. 조령산 가서 찍자고 하니 여기가 조령산이라고 한다. 정상에 있는 표지석을 보니 조령산이다. 조령산 도착 5시 27분. 조령산에 도착하여 오늘의 최고봉 등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아직 여명은 밝아오지 않고 어둠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는 조령산을 감상할 수가 없다. 번뜩 보이기에 육산이다. 조령산은 높이는 해발 1025m로 나는 새도 쉬어넘는다는 험준한 세제를 품에 안고 있는 백두대간의 산으로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계를 이루면서 이화령 523m을 연결하며 높은 능선들이 줄기를 이루고 있어 가히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신라가 북쪽에 계림령과 산 아래 조령고개를 열어 고구려와 물물교환 등 상업교류로서의 역할과 국경분쟁 시 주요 통행로로서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고려를 세운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조령산을 사이에 두고 큰 싸움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문경 쪽 제1관문 근처에서부터 협곡의 양하는 층암 절벽으로 나는 새가 아니고서는 넘기 어려움에 이것을 가로막아 성체를 쌓아 천혜의 요새를 만들었으니 일부가 당관이면 만부가 범하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조령산 등산은 이화령 고개에서 산행을 시작 정상에 오른 후 하산은 서북쪽 절고를 경유해 내려오거나 산행에 자신이 있을 경우 상관문까지 종주하는 코스가 있다. 이화령 휴게소는 해발 523m의 높이에 있으므로 이곳에서부터의 시작이 순조롭다. 이화령 휴게소에서 차를 주차시킨 후 북쪽으로 경북 관광 안내 지도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진입하여 산허리를 타고 40분쯤 따라가면 주능선의 안부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한다. 헬기장에서의 조망은 충북 연풍면과 경북 쪽의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헬기장을 뒤로하고 소나무 터널을 지나 20분 정도 더 오르면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 100m쯤 조령샘이 흐르고 있고 주위에는 갈대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조령샘은 시골의 안악내처럼 조심스레 생겨져 있으며 이 부근 일대는 무수히 자란 갈대와 억새풀이 뒤덮여 있어 장관이다. 억새풀 사이로 나가면 잣나무가 빽빽한 숲길을 지나 참나무 숲길로 들면서 약 20분 만에 전망이 확 트이면서 1017봉의 헬기장이 눈에 들어온다. 동쪽으로 주울산 1106m의 전경이 멋지게 펼쳐지며 조령관문으로 들어가는 차도가 계곡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나무로 건너편에 백화산 1063m의 육중한 모습도 보인다. 여기서 약간 내려가는 듯 하다가 5분쯤 올라가면 정상이다. 정상은 조령산이라는 표적이 있어 쉽게 알 수 있는데 주변에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서쪽 아래로는 신풍리와 원풍리 일대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월악산 1097m이 아득히 보이는 앞부분이 멋지다. 정상의 지도상 높이는 1025m이고 헬기장의 높이가 1017m로 표기되어 있다. 조령산 출발 5시 35분. 조령산을 출발하니 계속 급경사 내리막길이 펼쳐지고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한다. 다시 안부가 나타난다. 신풍 세제 주막 사거리 통과 68분. 여기서부터는 안반지대의 연속이다. 밧줄을 이용하여 오르고 내리막이 있다. 말바위 능선지대를 통과하니 일출이 연출된다.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하며 오늘 하루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기도를 해본다.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일출을 보는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새벽 산행이 계속되니까 일출 보는 산행이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일출을 보며 걷다 보니 신선함이 다가온다. 신선함 도착 6시 35분. 넓은 안반이 펼쳐지고 주위의 조망이 끝내준다.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한다. 모두들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어 아침 식사를 든다. 주위의 경치와 불어주는 바람과 아침의 햇살이 밥맛을 더욱 돋구어준다. 신선함 출발 7시 0분. 신선함을 출발하니 급경사 내리막길이 펼쳐지고 밧줄을 이용하여 내려가야 하는 난코스이다. 내려가는 속도가 무척이나 더디다. 그러다 보니 선도와의 차이는 많이 벌어진다. 긴급구조 17지점 통과 7시 16분. 923봉 통과 7시 37분. 923봉에서 주위를 조망해보니 참으로 기이하고 절묘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신이 만든 조각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산행의 진멋이다. 아직 단풍은 들지 않았지만 단풍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 멋은 극치를 이룰 수 있으리라. 안반의 밧줄을 타고 오르내리는 코스가 긴급구조 10지점까지 이어진다. 긴급구조 10지점 통과 8시 26분. 선두를 따라 잡기 위하여 피치를 올린다. 그러나 선두를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우측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주위에 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조령이 다가왔다는 증거이다. 깃대봉 아래 삼거리 도착 8시 44분. 어디로 가야 할지 삼거리에서 망설여진다. 지도를 보면 깃대봉으로 올라가야 하고 표말을 보면 바로 밑으로 하산해야 조령이 나온다. 여기서 깃대봉으로 올라가자 한다. 깃대봉을 향해 고바위를 올라서서 있으니 8시 47분. 반대편으로 내려갔던 김총무 일행이 다시 올라오며 길이 없다고 한다. 깃대봉 정상에서 올라왔던 길로 다시 하산하여 내려가서 삼거리에서 조령 삼관문 쪽으로 내려서니 급경사가 다시 나타난다. 급경사를 내려서니 다시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면 조령 삼관문 바깥쪽이고 우측으로 가면 성문 안이라고 적혀있다. 일단 우측으로 방향을 잡아가니 성벽이 돌로 축조되어 있다. 성을 좌측에 두고 계속 내려가니 산신각이 나오고 샘이 나온다. 선두 그룹이 기다리고 있다. 조령 삼관문 도착 9시 5분. 도착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밑에는 주막이 있다. 막걸리 박사 넓은 산 대원 이고장의 술맛을 보기 위해 족껍데기 막걸리를 한 병 사온다. 술맛을 보더니 월악산 술맛과 같다고 한다. 술맛을 알기까지는 많은 연고와 막걸리를 마셨으리라. 각설하고 조령은 영남 선비들이 이 길을 이용하여 한양을 가고 왔으리라. 조령 이남이라 하여 영남지방이라고 현재까지 불리우고 있다. 문경관문은 사적 제147호로 주울산 조령관문 1호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제에는 관문이 셋 있다. 옛 영남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따라 문경 쪽으로부터 수안보를 향해 주울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1관문 조곡관이라 편판이 걸린 제2관문 조령관이라 불리는 제3관문이 차례로 놓여있다. 제1관문부터 제2관문까지는 3.1km, 제2관문부터 제3관문까지는 3.5km, 합하면 6.6km로 심리의 오리를 가고도 조금 더 가야 하는 길이다. 세제를 넘는 길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 가는 방향대로 문경 쪽에서 수안보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서울에서 문경으로 오는 방향으로 수안보에서부터 넘는 방법이 있다. 문경에서 수안보로 가는 1, 2, 3관문 차례는 오르막길이고 그 반대는 내리막길이다. 제1관문인 주울관은 1708년 세워졌다. 세 관문 가운데 제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교구정터를 지나 더 올라가면 비뚤어지면 비뚤어진 대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비석에는 고졸한 필치로 삼불요심이라고 새겨져 있다. 조선 후기에 세워졌으리라고 여겨지는 이 비석은 처음 세워진 때부터 여지껏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듯하다. 요즘에도 흔한 표어 삼불조심 자체가 낯익기도 하지만 한글로 새겨져 있어 더욱 이채롭다. 이를 귀히 여겨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6호로 지정했다. 문경새 제도립공원에는 까마귀 떼까치같이 귀에 익은 이름을 가진 새들 말고도 붉은 머리 어묵눈이 직박구리같이 이름이 재미난 새들도 산다.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걷다 보면 저기 제3관문 조령관이 우뚝 버티고 서 있다. 제2관문 조국관이 임란 직후 건립된 데 비해 이 조령관은 숙종 34년 1708에 지어졌다. 그러나 숙종 때의 물루는 1907년 의병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 보는 홍해문과 그 위에 누각, 그리고 좌우의 석성 135회는 1976년에 복원한 것이다. 조령관 부근에는 산신각도 있고 약수터도 있어 한번 들러보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일 만하다. 이 약수는 1708년 조령성을 쌓을 때에 발견했다고 전해오는 것이니 내력도 만만치 않은 데다 사철 수온이 일정하여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길손들에게 덥시 달고 시원한 피로회복제 노릇을 했을까? 조령관에서 동쪽으로 난 길은 조령성의 북문을 거쳐 충주시 상무면 미륵리 곧 지금 미륵대원이 있는 등산로로 이어지니 결국 지륵제와 연결된다. 약수 위쪽에 있는 조그만한 정각이 산신각인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세제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조정에 올릴 장계를 지니고 가던 군 조리 호랑이에게 화를 당했다. 장계가 전달되지 않자 충주 목사가 사람을 풀어 찾아보았더니 피 묻은 옷이 발견되었다. 그대로 조정에 보고 했더니 임금이 노해서 호랑이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호통을 쳤다. 군사 100인이 뒤졌으나 결국 찾지 못하자 대신 죄를 올리고 임금의 교지를 그곳에 놓고 왔다. 다음날 새벽에 다시 가보니 교지를 본 호랑이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했다. 그때부터 호랑이의 넋을 기려 산신각을 짓고 해마다 제를 지냈으며 이후 세제의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문경세제는 가벼운 산행을 하기에 제격이어서 철이 바뀔 때마다 많은 이들이 찾는다. 조령 상관문 출발 9시 24분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잠시 생각하니 어디서 일행들이 상관문을 통해 들어온다. 문경세제 탐방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다시 대간 길을 향해 출발한다. 성곽 좌측으로 올라가니 길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다. 산행시 사전에 허락받고 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관청의 탁상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산하를 감상하고 우리의 맥을 찾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위압감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간판을 우리는 아예 묵살하고 길을 들어선다. 좌측으로는 성터를 두고 급경사의 오르막이 시작된다. 땀을 펄펄 흘리며 중간쯤 올라가니 전망 좋은 바위가 나와서 잠시 여기서 지나온 길을 보니 우리의 산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오르면서 몇 분의 대원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경지가 들어서면 힘들어함을 사겨 그것을 승화하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그 일에 파묻혀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 어설프게 일을 하다가는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된다. 등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힘들어도 누가 데려다 주지 않고 그 길을 헤쳐가는 것은 자신뿐이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대개 이런 체험을 했으리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마패봉에 도착한다. 마패봉 도착 9시 54분. 마패봉에 올라 적신땀을 식히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패봉 등정 기념사진을 남기고 출발한다. 마패봉은 옛 영남 선인들이 과거를 보러 가고 오며 세제를 넘든 옛 선비들이 급제를 희망하며 마패봉이란 이름을 붙였다는데 믿음과 소망을 기원하며 지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새롭다. 마패봉 출발 10시 4분. 마패봉을 출발하여 가니 능선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다시 내리막길이 펼쳐진다. 이렇게 가다 보니 좌측으로는 성벽이 대간을 따라 계속되는데 세월의 무게로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어도 성벽의 윤곽은 뚜렷해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은 사색으로 가득하다. 축조된 성터가 펼쳐지는 것은 부봉까지 이어진다. 내려막길 안부에 이르니 부관문이다. 부관문 통과 10시 20분. 부관문을 통과하니 다시 오르막이 나타나고 힘을 다해 오른다. 오르막을 올라서니 능선이 펼쳐지고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보니 동안문에 도달한다. 동안문 도착 11시 6분. 동안문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며 영양을 보충하고 후미가 오기를 기다린다. 점심은 앞에 보이는 봉우리를 올라가 적당한 곳에서 먹기로 결정을 한다. 후미가 도착하여 다시 길을 나선다. 동안문에서는 곧 바로 평천제까지 가는 지름길이 나 있는데 김동철 대원이 힘들어하여 가라고 일러주었더니 혼자는 못 가겠다고 한다. 동안문 출발 11시 25분. 동안문을 출발하니 바로 고바위 길이 나타난다. 이 길은 부봉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대간길은 부봉에서 갈라져 있다. 이제는 막바지 산행길이라 젖먹던 힘까지 내어가야 한다. 여기서 힘이 남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오르니 부봉 갈림길이다. 부봉 갈림길 통과 11시 38분. 부봉은 대간길에서 떨어져 있어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부봉을 가볼 수 있으랴. 그래서 부봉 갈 사람을 모집했으나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지나친다. 부봉 삼거리를 통과하니 암벽이 나타나고 경치 좋은 조망이 펼쳐진다. 가는 길도 험하여 잘못했다가는 황천대학으로 바로 간다. 암릉지대를 지나니 다시 오르막이 나타나며 올라서서 점심을 먹는다. 점심 식사지 도착 11시 52분. 대원들이 길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을 든다. 양막걸리 대원은 반주로 막걸리를 한잔하며 피로를 푼다. 나무 그늘이라 그리 춥지는 않고 점심을 들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점심 식사지 출발 12시 16분. 점심을 먹고 출발하니 능선길이 펼쳐진다. 저 멀리 주울산과 부봉이 보이고 앞으로 가야 할 포암산도 보인다. 이렇게 가다 보니 주울산 갈림길이 나온다.
주울산 갈림길 삼거리 통과 12시 30분. 주울산 갈림길을 내려서면 급경사를 내려가야 한다. 조심조심 내려가니 평천제가 나온다. 월항제 평천제 통과 12시 44분. 평천제 또는 월항제라 부르며 동안문으로 월항리 주울산 하늘제로 가는 사거리이다. 대간길은 계속 능선을 타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미륵사지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들어서면 미륵리로 빠지고 만다. 평천제를 지나 크고 작은 오르막을 지나다 보니 선도 그룹이 휴식을 하고 있다. 소나무에 월항산봉이라 표시기가 붙어 있다. 여기가 탄항산이다. 월항산봉 도착 13시 5분. 월항산봉은 안반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하늘제까지 40분 걸린다고 정대장이 말한다. 바로 앞에는 포암산이 펼쳐지는 걸 보면 하늘제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할 수 있다. 포암산은 다음 산행이 새벽 산행이 되니까 그때는 볼 수가 없으니 지금 많이 보라고 한다. 월항산봉 856.7m 주변엔 바위에 우뚝 선 소나무들이 많다. 이 소나무들은 이슬을 먹으며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 이렇게 굵게 자랐음을 생각하니 위대한 생명력의 경이로움이 더한다. 후미 그룹이 도착하여 월항산봉을 출발한다. 월항산봉 출발 13시 21분. 월항산봉을 출발하여 그리 높지 않은 봉을 지나다 보니 내리막길이 펼쳐진다. 비탈길을 지나고 평탄한 길을 지나다 보니 높지 않은 봉을 올라서 다시 내려가니 우로는 밤나무 밭이 철조망으로 쳐져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길은 수로와 같이 생겼다. 수로길을 내려가니 선도 그룹이 하늘제 바로 직전 산 수맥에서 나오는 수평관 파이프를 통해 나오는 물로 목관을 하고 있다. 하늘제 도착 13시 55분. 하늘제에 도착하니 정면에는 포암산으로 안내판이 있고 우측 문경 쪽에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우측 길 옆에는 계림령의 유어비가 서 있다. 하늘제에 도착하여 보니 버스가 보이지 않는다. 김총무 김기사한테 전화를 하여 보니 미릉리 주차장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 미릉리 주차장까지는 40여 분 걸린다. 물론 버스는 다니지 않는다. 이곳 충주시는 하늘제를 관광지 및 학습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아 길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문경시에서는 길을 중턱까지 내놓아 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인상이다. 버스가 이곳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가 미륵사지 주차장까지 걸어가기로 하였다. 이 역사 깊은 하늘제에 도착하니 그 옛날 마의 태자가 눈물을 머금고 넘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물론 각각의 대원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미륵사지 주차장에서 가지고 온 막걸리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함께 서로의 정을 나누고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격려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다. 미륵사지 주차장 출발 15시 30분. 미륵사지를 출발한 버스는 이화령을 거쳐 중앙고속도로에 진입 후 낙동강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구마고속도로에 진입 후 다시 남해고속도로에 들어서 남강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발 후 백운 아트홀에 도착한다. 백운 아트홀 도착 20시 9분.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말과 함께 다음 산행에 볼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산행기 전도사 전영선, 영상편집 넓은산 양동아.